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리게티, 그리고 디웨이브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된 소형 양자주들의 근황을 총정리해 보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세 가지 기업의 실적이 모두 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요일 결전의 시간을 앞두고 먼저 예습을 해보고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온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11일 금요일 오전 5시 반에 실적 발표 및 어닝콜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 아이온큐 실적이 나오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통번역을 진행할 예정이니 제가 뭐 유튜브 게시판이나 카톡으로도 공지를 해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소식을 좀 몇 개 봤더니 7월 17일에 아이온큐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벤치마크라는 투자은행이 아이온큐의 목표 주가를 8불에서 17불로 상향을 했고 바이 레이팅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웨스트파크 캐피탈이라는 곳은 아이온큐 레이팅을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특별한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리게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아이온큐랑 30분 시차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6시에 발표를 한다. 이것도 나오면 제가 또 정리해서 편집본으로 공유를 드릴게요. 이제 경쟁사들을 봐야 아이온큐의 경쟁 우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 26일에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위치한 ADIA 아디아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연구소와 금융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확률 분포 분류 문제다라고 해서 어쨌건 금융 분야 쪽에 양자 컴퓨팅 솔루션을 협력해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눈물겨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게티가 이제 너무 시총이 작아져서 러셀 2000, 2500, 3000 이건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2000이, 2500이, 3000이까지 소형주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서 배제가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도 열심히 큰 기업들이랑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개가 나오면 모를까. 근데 이제 지수에서 배제되는 아픔까지 겪었다. 그래서 리게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실적을 또 봐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웨이브 소식이 좀 많습니다. 8월 7일 방금 나온 뉴스인데 미 국방부의 엔지니어링 기술 경영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이비슨 테크놀로지스라는 곳에서 디웨이브의 제품 서비스를 리셀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국방 분야의 뭐 기밀 관련된 양자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디웨이브는 제가 여러 번 보면서 느끼는데 참 요란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1일에도 기존에 원래 8월 10일 장 마감 이렇게 치면은 금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금요일 원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장 전에 발표하겠다 라고 해서 뭔가 리게티나 아이온큐보다 선수를 치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7월 27일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국가양자 전략 일부로 참고로 디웨이브는 캐나다 기업입니다. 워털루 대학과의 뭐 장치 설계 개선, 재료 품질 개선 식별을 위해 이건 이제 양자 컴퓨터 제조에 있어서 뭔가 더 잘해보겠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개의 협업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재밌게 7월 20일에 디웨이브가 확정되지 않은 임시 실적을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경거망동한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시 실적을 봤어요. 그래서 2분기 본인들이 생각하는 매출은 1.65에서 1.8 밀리언이다. 전문가들은 2.28을 예측하는데 왜 이거에 도달을 못했느냐. 특정 서비스 계약에서 매출 인식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라고 또 굳이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이온큐는 2분기 매출이 한 4밀리언, 리게티 경우 2에서 3밀리언 정도로 디웨이브가 가장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부킹스, 요건 이제 36개월에 걸쳐서 할부로 인식되는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웨이브가 참 웃긴 게 이런 거 잘 붙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100% 넘게 증가했다. 그리고 2분기 평균 계약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양자 기업들 분석할 때 한 번도 이런 지표를 본 적이 없어요. 작년 동분기 대비 100% 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요 100이 넘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실제로 매출은 부진하죠. 그리고 최근에 뭐 PSPIB 유니타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곳과 함께 4년 기간 동안 대출을 받는 계약에서 두 차례 두 번째 텀인 15밀리언 달러 대출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이게 대출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계약 조건이 있는데 뭐 그걸 달성했다. 그게 이제 주가를 1불 위인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총 30밀리언 달러 대출을 받을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조사했던 자료를 가져와 봤더니 디웨이브가 받을 총 대출이 50밀리언 달러고 유상증자로 보통주를 추가 발행하는 게 150밀리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 200밀리언 달러가 희석이 된다는 거죠.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에서. 근데 현재 시총이 250밀리언 달러이니까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주식 가치가. 그래서 제가 디웨이브를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이던스를 줬는데 올해 예상 총 매출은 11에서 13밀리언, 아이온큐는 한 18에서 20밀리언으로 디웨이브의 2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올해 예상 에비타는 마이너스 58 이하다. 그래서 뭐 여전히 적자가 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7월 18일에는 뭐 VINCI 에너지와 퀀텀 바젤, 이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사갔던 그 스위스의 퀀텀 바젤과 함께 양자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을 뭐 개발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런칭한다. 그래서 그럼 퀀텀 바젤 디웨이브랑도 하고 IBM이랑도 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퀀텀 바젤이 양자 컴퓨터를 사서 가져간 건 아이온큐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의미를 내포하는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디웨이브는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 저는 좀 조심스러운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 주가 흐름을 보면 대충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디웨이브 리게티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사실 우리는 최근 주가를 보면 안 되고요. 처음 IPO 했을 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세 종목 다 스펙 상장을 해서 10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아이온큐 성장했을 때부터 2년 동안 주가 성과를 봤더니 아이온큐는 플러스 75%, 디웨이브나 리게티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저평가됐으니까 올라갈 여력이 크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리게티 같은 경우는 창립자가 후임이 정해지기 전에 퇴사를 했고요.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대량 매도했던 정황이 포착이 됐었고, 현재는 벤처 캐피탈에 들어가서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애초에 기술 발전에 관심이 없었고 한탕 해먹으려고 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실적을 갑자기 뭐 임시 실적을 알려주고 실적 발표 시간을 바꾸고, 다른 기업들은 쓰지도 않는 뭐 전년 동기 대비 계약이 얼마나 커졌다, 100% 이상이다, 이런 세 자릿수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디웨이브와 리게티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주 금요일에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어느 정도 사이즈도 비슷하고 같은 산업, 양자 컴퓨팅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 가지 양자 소형주의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됩니다. 자, 앞으로 흐름과 옥석 가리기가 또 한번 같은 스타트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 정리를 또 해드릴 거고요. 양자 기술 누가 더 뛰어난지는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영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로드맵을 잘 달성하는지, 재무 상태, 특히 살아남을 현금이 충분한가, 그리고 회사를 확장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고 있는데, 리게티나 디웨이브는 이런 부분에서는 부진하다. 리게티 경영진 도망갔죠. 로드맵 딜레이 시켰고,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현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자 성장주에서는 당장 기술력을 뭐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왜 오르는지 모르면서 따라서면 안 되고요. 왜 떨어지는지 모르면서 팔면 안 됩니다. 애초에 내가 잘 모르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드리는 것도 스스로 검증해 보시고 이런 지식들을 기초를 가지고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근데 요즘 리게티나 디웨이브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양자 컴퓨팅을 2년 넘게 지켜봐왔고 꽤 깊게 모니터링 해온 사람으로서 그 두 기업은 조금 투자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핵심은 뭐냐? 양자 주식들이 2년 전에 뭐 많은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가 뭐야, 이거 안 된다라고 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세계에서 돈이 되는 사용 사례를 탐색하는 다양한 파트너십과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길 거냐? 누가 먼저 돈이 되는 사용 사례를 내느냐? 또는 누가 오류 수정을 도입해서 이제 오류율이라는 가장 큰 양자 컴퓨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이번 주 금요일에 모두 실적이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먼저 근황을 정리해드리면서 저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나눠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새로 런칭한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연구소 멤버십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사항은 영상 상세 설명 그리고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을바람이었습니다.